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미술학원 유미 임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정규 수업 시간은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미술대학 입시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우리 아이가 또는 내가 미대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유튜브 미술학원은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요. 여러분, 저랑 같이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하다 보면 그림 잘 그릴 수 있고요. 미술대학 입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제 목적이에요 라고 하는 그런 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본적인 것부터 다뤄가려고 지금까지 커리큘럼을 좀 짜왔는데요. 과연 미술대학 입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좀 설명드렸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미술대학 입시의 메커니즘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미술학원을 상담하러 가기 전에 당연히 이 영상을 먼저 보고 가시면 저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충분히 예습하시는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지? 우리 아이 성적은 이런 성적권대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이 저 얘기하고 있지? 라고 비판적으로 좀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상담하는 거하고 전혀 모르고 상담하는 거, 이 정보의 비대칭이 얼만큼 심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깊이 있게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시고 상담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여러분이 너무 몰라서 그냥 우리 아이는 이렇게 저 선생님 말만 들으면 미대 갈 수 있겠지라고 이렇게 상담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걸 오늘 설명드릴 거예요. 자, 최대한 여러분이 이 설명을 들으셨을 때 미대 입시는 대충 이렇구나 라고 정도까지는 제가 아실 수 있게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복잡하고 디테일한 설명은 아직 드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 너무 자세한 얘기까지,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어느 학교는 내신이 몇 프로고 실기 몇 프로인데 여기서 내신에는 실질 반영 비율이 들어갑니다. 어머니,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은 몇 %고요, 실기 실질 반영 비율은 몇 %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표준 점수가 반영되는데요, 표준 점수는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되죠? 좀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왜? 이거는 아직 정보의 비대칭이 심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주 심플하고 아주 선명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대를 가고 싶은 분들, 그리고 미술학원에 이제 당장 내일 상담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상담을 받으러 가시면 좋겠고요. 또 미대를 가고자 하는 분들은 이걸 아시고서 본인의 방향성을 좀 잡으신 다음에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들은 뭐 조소건, 서양학원, 디자인이건 뭐 어떤 그 미술 분야건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무조건 아셔야 된다, 미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자, 미대를 가고 싶다. 자, 미대라고 하는 거는 크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수시라고 하는 전형하고요, 정시라고 하는 전형, 이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자, 근데 수시와 정시를 나누는 거는 중간에 큰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수능, 그러니까 수학능력시험이라고 하는 수능을 기점으로 해서 수능 전에 보면 수시라고 하고요, 수능 이후에 보면 정시라고 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 전에 보는 수시는 수능 점수가 없잖아요. 수능을 아직 안 봤으니까. 그러니까 뭐만 있죠? 수시는 내신 점수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이 된다. 자, 정시는 수능 이후에 보잖아요. 수능 점수가 이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의 영향을 받은 게 바로 정시다. 정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건 수능 점수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아주 쉽습니다. 자, 수시로 가는 방법은 수시라고 하는 거는 크게 네 가지 전형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학생부 교과라는 건 무엇이냐? 이거는 쉽게 설명해서 중간 기말고사를 얘기합니다. 중간 기말고사의 성적이 몇 점이냐를 가지고서 학생부 교과 성적을 이용해서 대학을 간다. 자,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입학사정관제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씩 변형이 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이렇게 통칭을 하게 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런 교과 성적과 플러스 비교과 활동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을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교과 성적 봅니다. 중간 기말고사를 보는데 어떤 학교는 정성적으로 보고요, 어떤 학교는 정량적으로 보는데, 정성적이라는 것과 정량적이라는 걸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정량적이다, 이거는 수치화한다.
정성적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수치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 추이, 말 그대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느냐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느냐, 뭐 이런 변화 추이를 보는 것이 바로 정성적 평가가 되는 거고, 수치화해서 몇 점 이렇게 교과 성적이 뭐 내신 평점을 보니까 평균 점수를 보니까 2.15다 뭐 이렇게 수치화 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정량적인 수치화, 정량 평가라고 하는 거고, 교과를 정성적으로 보는 학교들도 있고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부분의 학교가 정성평가다, 뭐 이렇게 좀 여기까지만 좀 짧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에다가 비교과라고 하는 것은, 비교과는 이제 이런 거죠. 바로 뭐 어떤 그 창체 활동이라 해서 창의적 체험 활동을 얘기하는 거고, 뭐 동아리 활동, 뭐 독서 활동, 이런 것처럼 기말고사를 제외한 학교 교내에서 한 활동, 다른 활동들을 모두 비교과라고 하는데, 그 비교과 활동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뭐 자소서라든지 자기소개서, 뭐 어떤 학교 면접, 또 뭐 어떤 학교는 여기에 아주 기본 기초 소양 실기 테스트를 보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추가가 좀 되기도 하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쨌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하나의 내신으로 수시해서 갈 수 있는 방향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자,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실기전형입니다. 자, 실기전형이라고 해서 실기전형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실기전형은 내신 플러스 실기전형이에요. 내신이 10%가 들어갔건 90%가 들어갔건 어쨌건 내신이 들어가는 전형과 내신과 실기가 들어가는 전형, 이런 것들이 이제 내신 플러스 실기 전형이에요. 자, 이게 세 번째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 방법은 실기 100% 전형,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이라는 게 원래 좀 있었는데, 지금도 물론 남아있는 학교가 있긴 있어요. 대부분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학교별로 지금 설명드리는 게 아니니까 수능 최저 등급은 좀 제외를 할게요. 자, 하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크게 봤을 때는 4개로 좀 분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내신 플러스 실기 전형이 전체 이 미대 수시 모집 인원의 약 한 60% 정도, 주요 대학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0% 정도가 되고, 60% 전후가 되고, 실기 100% 전형이 약 한 5% 내외가 되고, 나머지 35%를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렇게 선발하고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훨씬 더 많은 비중으로 모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시를 일단은 좀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자,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도 많이 나왔는데, 미대에서 수시는 과연 무엇이냐? 수시는 1번 수능 전에 대학을 가는 방법이다. 미대에 가는 방법이다. 자, 수능 전에 보니까 2번 내신 성적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당연히 내신 성적이 매우 많이 가장 중요한 100% 들어가니까 가장 중요한 전형이 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 성적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많이 본다 라는 게 되게 좀 중요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아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이 학생이 어떤 활동들을 했는가를 유추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숫자, 뭐 숫자 1, 2,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숫자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 교과 성적밖에 안 남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교과 성적은 매우 중요하다. 어쨌건 내신 성적 중요하다. 그 다음에 내신 플러스 실기 전형, 요거 같은 경우에도 내신이 뭐 실질적으로 10% 들어갔건 20% 들어갔건 30% 들어갔건 내신 반영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교 네임밸류, 또 지역별로 차이가 물론 있지만 내신 성적 역시 들어간다. 마지막 실기 100% 전형만 보다 요거는 내신 성적이 안 들어간다. 자, 어쨌건 수시라고 하는 거는 수능 전에 본다, 시기적으로. 두 번째는 내신 성적이 되게 중요하다. 이 말인즉슨 수능 성적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꼭 아셔야 되는 건 수능 최저 등급이에요.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아주 극히 일부 학교 같은 경우엔 수능 성적도 반영된다. 요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3번
자, 그 외에 그래도 가장 많이 지금 뽑고 있는 65% 정도 뽑고 있는 모집하고 있는 방법이 실기를 어쨌건 보기 때문에 실기 상당히 많이 본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시는 이렇다. 자, 수시 이해되셨죠? 수시. 일단 수시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정시는 뭐냐? 정시는 수능 이후에 본다. 자, 수능을 본다라는 거는 다시 얘기해서 무슨 의미죠? 이 학생의 대학에 들어와서 수학 능력이라는 건 곧 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아, 대학에서 이런 교육을 했을 때 얘는 이런 교육을 따라올 수 있어 없어를 그런 능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을 본다는 거는 어떤 하나의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검증. 이 학생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초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검증을 하는 거예요. 자, 수능에서 검증을 했는데 또 굳이 내신에서 검증을 해야 될까요? 이 학생이 국어 성적이 100점 만점에 95점인데 이 학생이 국어 잘하나 못하나 다시 한번 내신 검증할까요? 그럴 필요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에서는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내신 반영 비율이 점점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내신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정시에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내신의 기본 점수라는 걸 깔고 들어간 학교가 많기 때문에 내신의 실질 반영 비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한 간단한 예를 좀 말씀드리자면 내신을 30%를 반영하는데 기본 점수를 30%라고 했을 때 1000점 만점이라고 기준을 해볼게요. 30% 반영한다 라고 했을 때 내신 만점은 어떻게 되죠? 만점 300점이죠. 근데 250점을 기본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을 때 9등급이 250점을 줘버리는 거죠. 1등급은 300점. 그럼 1등급과 9등급의 차이는 0점과 300점이 아니고 250점과 300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0점밖에 차이 안 나죠. 그럼 실질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떨어지겠죠.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 수능이 중요하다. 정시는 수능이다. 내신은 대부분 요즘 점점 내신은 반영하지 않고 수능을 보면 그 다음에 수능을 보고서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 보고 봤으면 그 다음엔 실기를 본다. 이런 전형들로 나눠지는 게 바로 정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정시에서는 그러면 수능 플러스 실기 전형밖에 없느냐? 아니다. 정시에서도 다양한 어떤 전형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전형들이 있는데 정시에서는 수능 중심 전형이라는 것이 있고 실기 중심 전형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크게 나눠진다. 자, 수능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수능을 많이 반영하는 수능을 50% 이상 반영하면 수능 중심이라고 하고요. 실기를 50% 이상 반영하면 실기 중심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통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어떤 전형이 있냐? 여기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근데 정시에서의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수능 점수를 반영하는 학교도 있다. 아까는 수능 점수 이런 거 없었잖아요. 대신에 수능에서 최저 등급을 보는 학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다면 여기 학생부 종합전형, 정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수능을 아예 처음부터 1단계를 통과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삼는다거나 하는 경향을 보이는 학교도 있다. 이런 다양한 학교들의 경향에 있어서는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건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다양한 어떤 전형들이 이렇게 좀 나눠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정시에 대해서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설명을 안 드렸네요. 정시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수시에서 역시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 6개까지 지원 가능하다. 6개 대학. 정시는 3개 대학까지 지원 가능하다. 그러니까 수시에서 4년제 기준입니다. 4년제 기준으로 수시에서 6개까지 지원 가능하고 정시에서 3개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수시에서 6개 지원 가능한 대학에서 포함되지 않는 학교는 어떤 학교가 있냐면 전문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디라고 해서 삼성에서 만든 학원 개념인 거죠. 자, 여기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예종 포함하지 않습니다. 한예종 같은 경우에는 왜 포함하지 않냐면
이거는 교육과학기술부 교과부 소속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그러니까 이 소속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정시에서 포함되지 않는 건 역시 전문대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시에선 3개를 쓸 수 있는데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가나다로 나눠서 가군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1개, 나군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1개, 다군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1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뭐 이 3개를 가군에 2개 쓰고 뭐 나군에 하나 쓰고 다군 안 쓰겠다 뭐 이렇게 안 됩니다. 이거 다 무조건 가군에 하나 쓸 수 있고요, 나군에 하나 쓸 수 있고요, 다군에 하나 쓸 수 있습니다. 가군은 언제 시험을 보냐면 1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보고요, 나군은 1월 중순 사이에 중순에 보고요, 다군은 보통 1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봅니다. 나군 시험이랑 다군 시험이랑 같은 날 겹칠 수가 없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교과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자, 1월, 예를 들어서 1월 2일부터 뭐 10일까지는 가군 봐. 11일부터 20일까지는 나군 봐. 21일부터 30일까지는 다군 봐. 뭐 이런 식으로 하루라도 이렇게 차이를 두기 때문에 가, 나, 다군에서 하나씩은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학교별로 이렇게 가, 나, 다군, 뭐 가군에 있다고 좋은 학교, 다군에 있다고 안 좋은 학교는 아니고 학교별로 조금씩 이렇게 군을 옮겨가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분할 모집, 지금 분할 모집 많이 없어졌는데, 분할 모집은 뭐냐면 A라는 학교가 있는데 A라는 학교의 모집 인원의 일부를 가군에서도 뽑고 나군에서도 뽑고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런 분할 모집은 거의 없어지고 교육과부에서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없어졌고요. 중요한 건 가군에 있는 학교라고 해서 좋고 안 좋고, 뭐 다군에 있는 학교라고 해서 안 좋고, 뭐 이런 것들 없다라는 거, 그냥 나눠져 있는 것 뿐입니다. 정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시는 어떻다? 내신보다는 수능이라는 것이 기준이 되고, 수능 이후에 보니까, 그러니까 수능 점수가 되게 중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기라는 것이 있다. 실기를 본다. 그 다음에 여기도 학종은 있긴 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긴 있다. 이렇게. 하지만 모집 인원이 굉장히 적고, 그 다음에 수시에서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집 인원은 생각보다 많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교과부 발표하고 이제 정책적으로 이렇게 좀 정시 위주로 좀 가야 된다. 다양한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수시에 대한 불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좀 커지는 거죠.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뿐만 아니라 내신 성적에 대한 어떤 역차별, 뭐 이런 차별,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있다 보니까, 또 얼마 전에는 뭐 좀 몇 해 됐죠. 모 학교, 모 부장님께서 자기 따님들을 교과 성적을 이렇게 올려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를 유출해가지고 성적을 이렇게 올리는, 성적 그래프를 올려줌으로써 대학을 좀 더 명문대에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쓴 건데,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어찌됐건 이 수시에 대한 믿음, 신뢰가 많이 깨졌죠. 그런 어떤 국민들의 정서와 여론을 반영해서 정시 모집 인원을 늘려라, 이런 추세 때문에 미대도 그 영향을 받긴 받습니다. 그래서 정시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수시와 정시 전체로 봤을 때 모집 인원은 여전히 수시가 좀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이렇게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학 입학하는 방법,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이번 시간은 이게 점점 디테일해지면 디테일해질수록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어려운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렇게만 정리해 주세요. 자, 미대 가는 방법은 수시와 정시가 있는데, 수시는 수능 전에 보는 거고 정시는 수능 이후에 보는 거다. 수능 전에 보는 건 수능 점수를 아직 모르니까 내신을 중심으로 한다. 수능 이후에 보는 정시는 수능 점수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굳이 검증을 2번 하는 게 아니고 수능 점수를 검증을 해서 내신을 많이 반영하지 않고 이제 수능 중심으로 반영을 한다. 자, 수시에는 크게 중간 기말고사 성적을 중심으로 하는 비실기 전형이 있고, 이런 중간 기말고사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을 반영해서 자기소개서와 면접, 그 다음에 또는 어떤 아주 기본적인 테스트 등등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또 있다. 그 다음에 내신 플러스 실기 전형이 있고 실기 100% 전형이 있다. 이렇게 4개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시 같은 경우에는 3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느냐?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수능 중심으로 해서 수능이 50% 이상 반영되면 수능 중심 전형, 실기가 50% 이상 반영되면 실기 중심 전형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훨씬 편하십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그래서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비교과로 뽑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학교들이 여기서 극소수가 수능 100% 전형도 있다. 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수시는 6개까지 대학을 지원할 수가 있고 정시는 3개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숫자에는 전문대와 사디, 한이종은 들어가지 않는다. 수시에서.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전문대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술학원에서 상담을 할 때도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이 이렇게 많이 질문들을 해주시는 거죠. 그때마다 그거에 맞는 이제 답변을 좀 해드리게 되는데, 지금 저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미대 입시의 메커니즘을 크게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뭐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좀 복잡한 디자인 입시라는 것이 어떻게 나눠지는가. 디자인 입시가 제일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입시가 어떻게 실기가 나눠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각 실기별로 어떤 것들을 주요하게 보는가, 교수님들이 왜 이 시험을 보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각 실기별로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